행정과장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법제처 지원에 따른 조례 정비 과제로 법적 근거 없는 상위 법령 임명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상위 법령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조 등을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 안 제1조, 주민자치위원회 성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조항 신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실시 결과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고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서 특히 여성위원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4조 신설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의 상호 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5조로 조번호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과 비용축에서 미첨부 사유서 그리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검토 의견 반영 계획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사의 전문위원 전능령입니다. 검토본 2페이지 의안번호 810호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상위 법령이 없는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8조 등을 삭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단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원활한 상호 교류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예정이겠으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때 우리 간담회 때 그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가칭 지금 먼저 가칭연합회 아닙니까?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 예, 실제 연합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합회 운영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를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간담회 때 지금 이제 협의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임혜수 회장님 비롯해서 각 면동의 위원장님들이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입장은 위원장 협의회냐 위원 협의회냐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러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판단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좀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원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 뜻이 위원협의회를 한다면은 그 부분도 크게 뭐 위원장 협의회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그 조례안 검토 시에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만은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와도 그 전 자치위원장님들과 인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원장의 대표이신 연합회장님과 사무국장님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본안을 만들었고, 당시에는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위원장 협의회로 하게 된 이제 이유는 저희가 조례를 아무래도 개정하거나 신설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또는 위원협의회를 구성한 곳이 4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조례에 규정을 한 곳이 20곳입니다.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실제 되어 있는 거 보면 9개 중 7개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고, 우리 시와 사천시가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또는 위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한 곳 20곳 중에서 17곳이 위원장협의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곳은 위원협의회 또는 자치협의회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위원 구성은 위원장 등 또는 위원장 외 2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협의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위원장협의회든 위원협의회든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는 그런 점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단지 회의라든지 구성원의 대표성, 또 효율성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그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다수가 위원장협의회라면 우리도 통일성을 가진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협의회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그러면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위원회 사무실은 시청 내놓고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예. 사무실 주민자치위원 거제시 연합회 사무실이 자기 자치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 조례가 이제 뭐 정해진다, 조례가 정해진다면은 네.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에서 거제시에 우리 본회의 사무소는 거제시에 둔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사무실 갖다 말을 해줬습니까? 주민자치연합회에서는 저희에게 뭐 그런 건의사항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연합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 사정상 그 연합회 사무실을 시에는 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뭐 형편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다수가 김자치위원장 협의로 하는 데가 다수고 그 위원장 하는 게 우리 과장님 행정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위원장 협의회가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뭐 이게 결국은 사용자 중심의 어떤 조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뭐 위원 협의회가 맞다고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특정 성별 입축 시 네. 그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맨이 동해에서는 뭐 이런 조례 가능하겠는데 맨에 이제 우리 맨 인구가 아주 저조한 데서 할 때는 이런 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이 합정치에 놓으면은 즉 말해서 뭐 성별이 좀 없는데 다시 중자치위원회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는 곳에는 이 조금만 어렵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고 예. 동지역은 반대로 여자분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법제처의 질의도 저희가 해본 게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데 법제처에서 이런 저희한테 권고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유가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런 부분까지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양성평등기본법 자체 규정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고 판단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남부 같은 인구가 한 2,000명. 예, 2,000명이 약간 예, 그런 데에서 또 남부나 동부 등등도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참 구성하기가 상당히 지금도 뭐 우리가 그 기준 안 주실 때도 참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참 어렵는데 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특정 성별 10%6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가 좀 어렵겠나 싶은데. 이는 우리 그럼 상위법이 내려온 겁니까? 예, 법제처에 이제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발굴 목록이라고 해서 예. 저희한테 이 부분을 보내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복임 지휘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 활성화되고 또 행정이나 어떤 우리 정치의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이 우리 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신설하는 이유가 단지 면동강 상호 교류에만 있는 게 확실합니까? 예, 이 지금 조직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든 위원협의회든 연합회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는 거제시 단위의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주민자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도라든지 전국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서로 교류하고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그런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조례의 그 부분을 근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조례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은 좀 더 앞으로 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필요를 한 것 같고 주민자치연합회의 뭐 요구도 있었고 앞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설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예산 문제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단지 여기에 보니까 뭐 면동강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런 목적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주민 자치위원회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난 때. 그런데 그러면 전혀 예산 지원과는 관련 없는 근거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예산 지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상위법령 지방 아까 자치법입니까? 예. 그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예. 상위법령에 그걸 두라는 그 의무 조항이 없는 거예요? 임의 사항입니까? 이제 이 부분 법제처의 의견은 포괄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선언적 규정은 되지만 주민자치 그러니까 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지금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방향으로 좀 더 자치를 강화하는 어떤 그 조직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는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취지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바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면 취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로 하면 위원장들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장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로 하게 되면 그렇게 볼 때 어찌 보면은 그러면 19개 읍면동이지.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장 19분이서 그냥 의견 없습니까? 면동 18개 면동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8분이 그냥 원래를 하듯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례에 넣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주민자치 장이 아닌 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남도 조례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도 보면은 시군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회원으로 하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꼭 어느 한 곳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자치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장승포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쳐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례와는 별개이긴 한데요. 네. 이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장승포와 마전이 협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새로 장승포 동으로 해가지고 위원 25명, 고문 3명에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양측에서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같이
기존에 있던 위원 중에 절반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이었다가 이렇게 탈락되신 분들은 예, 어떻게 지난번에 임기가 네. 양측 동의 연초에 지난해까지로 임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올 5월까지로 다시 임기를 그 연장을 하고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과는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4월 말까지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다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별 예, 다른 갈등은 그 부분은 없겠습니까? 문제 없이 지금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17조에 양성평등법에 가지고 그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특정 성별이 입적주의원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현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262명, 여자가 201명으로 463명 중에서 비율적으로 남자가 좀 많은 편이고 면동별로 봐도 이 10분의 6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네요. 예,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저는 선언적 규정으로 이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남녀 평등을 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한다 하더라도 예. 뭐 개정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때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4조에 지금 이혼 협의회냐 또 이혼장 협의회냐 하는 부분들은 뭐 상당 부분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24조를 신설해서 그 이혼협의회나 이혼장 협의회를 만들어준다라면은 하나의 그 주민자치위원회 각 면동의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상부단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상부단체를 만들어주는데 그 단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오늘 만들어 놓고 우리는 만들어줘 조례에 넣어줬으니까 뭐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오라고 그 방치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뭐 정관이나 뭐 회칙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정관이 있고 그 예.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정관을 의해서 받아서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정관 자체에 좀 뭐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다거나 또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임원의 자격이 있어서 이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정관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만일에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은 담당 해당 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은 행정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협의를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연합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만든 이유도 자치의 근본적인 원칙이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또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이야기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되면 이혼협의회가 되면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죠? 예. 다만 이제 뭐 자문이나 뭐 고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그죠? 예, 예. 우리 뭐 어른들도 보면은 면동에 뭐 자문, 고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그
조직의 그 임원도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합법화되지 못한 협의회지만은 이 협의회에서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임기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건 행정지도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이원 협의가 될지, 이원장 협의가 될지 하는 것들은 또 나중에 또 논의가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부 조직이 만들어지려면은 하부 조직까지도 좀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임기가 다 틀립니다.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동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는 데도 있고 또 10월달로 된 데도 있고 뭐 2017년 6월달로 된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예. 그럼 틀리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이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임원을 뽑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그 임원이 자기가 이혼 자기가 싫어해야 자기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과 동시에 같이 우리 그 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임기도 같은 연도 같은 월에 시작해서 같은 월에 끝날 수 있도록 이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어차피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65조에 그 시행규칙 등 해서, 위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 면장, 돈장이 운영하는 세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좀 보면은, 이 동마다 세칙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또 세칙이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 행정가에서 표준 세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얼마 전에 능포동에서 좀 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검찰 경찰 막 분리 다니면서 뭐 세칙이 웃자고 뭐 이렇게 해서 경찰들도 뭐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뭐 어려워하던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 시에서 표준 세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면동으로 내려주면은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변화를 좀 뭐 바꿔서 사용하는 건 관계없지만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능력을 폐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준이라는 게 없다 보면은 그 위원들이 뭐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잡기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어차피 이제 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조직이 전국 조직이 뭐 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끌고 왔던 걸 갖다가 이참에 좀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가 정관을 우리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에 뭐 예산을 보조금을 주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의회나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이제 보조금을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정관에 사실은 뭐 다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좀 지적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바꿔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연합회는 아직 우리가 정관까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참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조례로 연합회가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또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만약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그럴 경우에는 정관도 예를 들어 좀 불합리하거나 한 사업의 부분들은 목적에 예. 이르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그 사업비가 이번에 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회비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저희 행정과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집행이 돼야지. 예, 저희가 모든 집행 과정에 계획서부터 정상까지 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 저 정관대로 한다면은 좀 제대로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정됐을 때까지는 좀 행정에서 예산이 또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므로 약간의 오만한 회의 진행에서 약간의 진행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했습니다. 이런과 합의한 대로 제24조 중 제목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은 이해 없으십니까?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4조에 이거 뒤에 잔론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24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수정할 거를 넣어가지고 고쳐서 제24조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정. 면동 주민자치위원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아예 빼고 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장을 빼야지. 이게 민동주민자치위원회는 해버려요. 회는 위원회의 상업교류 및 방법을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조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동 주민자치위원은 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 더듬어 부가지고 주민자치 위원협의회. 위원회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면동 위원협의회 하고 조건 장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비에 장을 빼고 자금 빼고 예 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이해 없으십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학사일정 제2야 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거래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부과장 넣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과장 송성석입니다.
도안번호 811호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비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입니다. 기금 이하율 하락으로 기금 수익금 부족 및 지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기금은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을 일반 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사업으로 전환 및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 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여부는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했었는데 제출 여부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불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 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어서 넘어가 주십시오. 총무사의 전문위원 전병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의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자체 기금을 일반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법정 의무적 기금의 모든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정기예금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금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금 설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1억 2,469만 8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폐지를 하고 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 앞으로 망하겠네. 이제 이 기금은 일반 회계로 세입하고 나서 예.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이제 일반 예산에서 예산에서 이제 이 기금 대신에 예산에서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은 예. 우리 지금 기금도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2014년도 말에 이미 30억 확보가 다 됐습니다. 기금 30억 확보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문화예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면은 또 기금을 갖다 40, 50억 또 조례를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이 기금을 우리가 이제 만든 이유가 그때는 이율이 뭐 5%, 6%, 뭐 7% 일이 올라갔을 때는 이율이 많았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1.5%, 뭐 1% 1배 안 되니까 사실 지금 4,280만 원밖에 우리 지원을 못 하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지원인 금액이 태우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입 조치하고 폐지하고 일반 우리 이제 예산에서 한 8천에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예술 진흥에 조례를 시기를 넣는 게 이제 우리가 정기 예금의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되니까 이거를 이제
예. 그 조례 폐지하고 예. 목적이 이제 거기고 그 30억 이윤 가지고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 일반 해결을 해서 우리가 뭐 1억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예. 목적이라고 예.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려면은 한 8천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자가 하락하니까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기금을 또 한 30억, 그게 한 60억, 70억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지금 뭐 세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적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걸 폐지하고 우리 일반 예산에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있는 기금을 갖다 일반 회계 돌려서 그거 갖다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나중에 되면 또 기금 또뭐 30년, 20년 정도 가면은 뭐 기금이 또 없어지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지금 당장 31억은 일반 회계로 세입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 그러니까 이제 비례 중간에 되면 이제 우리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그 전혀 없다 아닙니까? 예. 전혀 영업으로 돌아가고 일반 회계를 와서 일반 회계에서 이제 예. 일반 회계를 하면은 이제 그는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다 쓸 수 있는 게 30억은 일반 회계 들어가면 다른 데도 이제 회사 쓰고 예. 이제 일반 회계로 저 해마다 이제 뭐 1억 2억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게 된 말씀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가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언론 보도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문화예술지원 기금이 우리 시에 2013년에는 6천만 원, 2014년에는 1억 3천만 원, 2015년도에는 6,600만 원이 들쑥날쑥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업비를 매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 방금 설명의 지원이 그 8천만 원 8년에서 한 1억 정도. 예. 예, 그 선을 유지를 예, 해서 할 겁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들쑥날쑥한 이유는 이 제가 와서 이 보니까 이 정기적금을 1년짜리를 넣으면은 이자율이 계속 그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정기예금은 2년짜리 뭐 3짜리 1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가 노는 해는 좀 지원이 좀 많아지고 그 정기예금이 이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안 오는 해는 작아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기예금 1년짜리로 이제 쪼개가지고 그 이자를 하거든요. 차이 많이 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예. 뭐 개인 전시라든지 뭐 책발간 이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예. 되는데 예. 되는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예, 일반 예산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됩니다. 예. 공모를 예, 예. 일반 예산에서도 예, 도전을 할 수 있다. 예, 예.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리 함으로 해서 혹시나 그 예술 문화 쪽에서 뭐 반발하는 건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일반 예산 잡으면은 아주 이제 그 예, 지금 이자율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데 오히려 예, 지원이 더 많이 돼 있지. 혜택을 본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알겠습니다. 예, 질의시. 예, 성명. 네,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제 그 기금에 의해서 이제 조성됐던 게 4,286만 6천 원 맞습니까? 4,200, 예, 그러면 4,280만 원 예측. 네, 4,280만 원. 예, 그 당시에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나 예술인은 어떤 단체는 어떤 분들이었죠? 이 이제 받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나 예. 우리가 소규모 예술 활동 이런 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00만 원 이하로 이제 활동하는 이런 단체 개인이 이제 기금으로 지원 신청해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이제 사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소규모나 개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더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기금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 지금 뭐 이자율이 낮아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확실하게 요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2016년에 4,286만 원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보다 더 많게 우리가 확실하게 뭐 소규모 예술단체라든가 우리 개인 예술인들에게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했고 네. 이 폐지 조례를 할 적에 좀 협의가 해가지고 그렇게 또 문화예술단체하고도 그 우리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한다 하고 폐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있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치법규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기금 조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예술인의 뭐 권리라든가 지위를 이제 법적으로 더 이제 예술인복지법에서 강화하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거제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거꾸로 간다. 좀 이런 생각이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는데 이 이율이 이제 고정으로 가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기금의 이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금액이 자꾸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일반회계로 우리가 편집해서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금이 뭐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뭐 요런 이제 지적도 많았는데 그러면 이자 수입이 지금 저희가 몇 프로 정도 되는 지금 거죠? 지금 보니까 1점 이제 보통 예금은 뭐 0.02% 이건 아예 이자가 없는 거 치고 우리 1년 만기 그 정리예금을 들었는데 1.5%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제시가 이제 뭐 세입이 줄어들고 해서 부채를 이제 지방채를 발행한다, 부채를 낸다고 그러면 그 이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방채 내는 비율은 뭐 한 2%, 2.4, 2.5%, 3% 되는 거. 그거는 아마 대출은 좀 안 더 높겠습니까? 우리가 예금보다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요 문화예술 이제 문화공고과만의 이게 기금에 대한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거제시의 이제 기금을 이제 손보려고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뭐 재정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금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폐지를 못 시키고 이제 우리가 이 법적 의무상이 아닌 기금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이 기금 이게 뭐 재량이나 임의기금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제 여러 앞에 이제 전임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기금을 모아놓으니까 이제 지금 호박씨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실컷 고생해서 돈 30억 모아놓으니까 저도 와가지고 과장님은 모았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뭐 같이 하셨지만은 지금 기금을 이제 오히려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뭐 미사역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일반에게 세입이 없으니까 기금 없애가지고 세입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물론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돈 기금 30억을 활용하면서 이자만 이게 이제 그거 원금은 나오고 이자만 하니까 이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찌 보면은 문화예술인들한테 그 지원해주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줄어들어도 기금이 있으면은 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에게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천억에서 갑자기 5천억으로 줄었다. 기금이 있으면은 담보 몇천만 원이라도 그건 기금이니까 그지? 거기에서 이자를 갖다가 담보 뭐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걸 받아서 문화예술인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해 줄 근거가 되는데 이 기금을 없애버렸다. 세입이 갑자기 1,000억 정도 줄어가지고 그래 됐다. 어떻게 무슨 돈 가지고 문화예술인들 지원해 주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이 1,000억 정도 줄 그런 상이 되면은 기금도 지금 존재할 어떤 의미가 일단 기금은 기금이고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다 해가지고 기금을 갑자기 그 30억 쑥 빼가지고
세입이 줄으니까 닦아야지 하는 그런 건 발상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지금 현재에 이 기금을 지금 한번 폐지시켜놓고 나면은 다음 돌이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기금을 없애는 데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저희들도 가서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의견을 사실 좀 반대 의견을 했었는데, 문화의 우리 예술 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예총이라든지 이런 문화 예술인들하고 그 협의를 해본 결과 이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혜택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래서 협의 결과 그러면 안정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은 기금을 폐지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단서조항을 어디에 해놨습니까? 무슨 그 지금 예산계에서 무슨 각서를 받았어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장인 방침해가 사인하는 거 있습니까? 뭐라도 한번 내보세요. 구두 약속도 일단은 뭐 공문 모든 약속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시장 안 한다 하는데 뭐 그 공무원들 퇴직해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야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행정에서 그렇게 가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돈 뭐 타가 쓰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인이 약속한 것이 뭐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개인은 퇴직을 해도 이 행조직이라는 것은 영이 안 갑니까? 가는데 그걸 의심을 뭐 하고 그걸 못 믿는다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러니까 행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문서입니다, 문서.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오늘 10년밖에 안 했지만은 과장님 40년 가까이 그 지금 공무원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문서입니다. 거기에 30억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몇 천만 원씩 보존해주겠다고 하는 연간 보존해주겠다고 하는 문서 한번 내보세요. 그러고 그게 이걸 이제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든다 이러면 또 단체에서도 항의가 들어가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아니 항의는 당연히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인한 약속인데 그거를 지켜야지. 그걸 뭐 증당하고 그렇게 의심 가지면 그 약속을 서로 문서로 하시라 이거죠. 그런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그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그 예산부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문서를 받든지 일단 그 행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서를 받아서 다시 오세요 그럼. 이사입니다. 문서를 받아서 다시 올 수 있는 거고.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그 기금 자체가 꼭 이자로만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기금은 이제 이자를 가지고 아니,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30억 이랬으면은 기금 가지고 우리 평균 예산 있습니까? 그걸 계획을 잡아 나가시면 내재시 문화예술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보면은 그 기금을 30억으로 조성하고 기금 운용은 적립금, 이자 등 수익금으로 하되 해당 연도 이자의 100% 80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딱 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뭐 폐지 조례 안 올라온 거는 어쩝니까? 그럼 뭐 이자가 없으면 엄대로 그냥 앞으로 이자가 없어지면 기금 없는 거 그대로 못 가있고 지원을 못 해주는 거지 지금 이자가 없으면. 기금이 그럼 이게 사양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거보다 이자가 이제 자꾸 내려가니까 이자가 거의 요즘 제로 금리 시기가 돼가니까 아까부터 계속 들으라고 연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이걸 갖다 좀 효율적으로 꼭 일반 회계다 다 이어버리면 나중에 안 주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좀 기금 조례 자체를 바꿔갖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예산부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기금이 32개. 그래서 금방 안 교수 의원님께서
쓰는 데까지 쓸 수 있도록 그 조례 자체를 바꿔줘야지. 이걸 갖다 되는 기금을 시커머갖고 일반 회계사 주연합이고 나중에 뭐 예산가에서 뭐 올해 또 뭐 우리 수입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제가 그 제안을 위해서 설명드렸지만도 예, 물론 그 이해 다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어떤 데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그걸 자꾸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기금을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보다 이걸도 뭐 거의 대부분이 가는 그 기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일반 우리 예산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저쪽에 그 단체들하고 충분히 그건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한 가지는 이 뭐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우리가 공고 예산하면은 그 누가 봤다는 거 몇 명도 봤다는 게 표시가 납니까? 일단 우리는 저기 공고하면은 그 열람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그렇지, 그 이제 그 아마 열람한 숫자가 놀라는 것처럼 하겠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놀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공고를 하면은 그게 지금 뭐 우리가 이것뿐 아니고 모든 우리 그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의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제가 뭐 없는 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했었는데 예, 공고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총 18개 단체와 개인 구명해서 27개 단체 개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들어오는 분들 어느 사람들 빼고 보내서 오히려 지어진 우리 지금 돈이 지원액이 줄어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물어보는 거는 당사자들이 진짜 이거 연락을 하고 이렇게 돼가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기금 이렇게 폐지하고 일반 일반 회계에서 준다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있느냐 그런지 모른다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입법 예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 많은 그러니까 단체 다 뭐라고 그 대표적인 예총, 뭐 문화원 이런 이제 문화 단체의 그런 어떤 이제 총괄하고 있는 이런 단체 하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앞으로 무슨 그 예고 있는 거는 관계 단체나 관계 인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예고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래도 괜찮아서 내가 물어봐서 위원장으로서 안주 뭐 어떤 말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더라. 그 이제 예총에 우리가 그리 예총에서 산업 단체다가 다 단체하고 뭐 언어를 했다 하니까 제가 또 뭐 한편 이해는 가는데 실제 그 입법 예고관자 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 들러 해놔놓고는 이제 뭐 이거 몰랐다 뭐 한 줄도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충분히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 남이 뒤탈이 없죠. 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일반 회계로 이걸 이제 편성을 하고 지금 기획예산 담당관 쪽에서는 일반 회계에서 매년 기금으로 얼마 저쪽에 이쪽 그 기금 대용으로 이 예산을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8천에서 1억 정도. 8천에서 1억. 몇 년? 예. 몇 년까지요? 그거는 이제 몇 년까지가 아니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이 기금이 있으면은 이 기금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일반 예산 그 편성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우리 그 기금 그 운용 계획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폐지된 기금에 대해서 일반 회계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까지 말한 대로 그 기획예산 쪽에서 여기에 대한 그 공고를 하나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꼭 그 여기서 원하시면 네. 이제 뭐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만한 안전장치도 좀 가져가는 게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해야 또 이 기금을 폐지시키는 거에 대한 또 저기 예술단체나 이때까지 지원을 받던 사람들도 뭐 이렇게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될 수 있고
예, 그 부분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지금 이게 기금이 지금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네요. 조례상으로. 근데 저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이 좀 잘 못된 거든. 조성액을 30억 원으로 하는데 기금이 존속 기한은 2016년 10월 40일까지 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 존속 기한이 아니고 이 내용이 이게 기금이 조성기한 것더라고요. 이게 존속기한이 아니고 조성기한. 그래 이 저도 오늘 조례를 보니까 존속기한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이 내용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조례는 모르겠는데 처음 만들. 그럼 저도 이상해서.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조성기간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사님. 과장님 연 이윤만 가지고 4천만 원 하던 것을 8천에서 1억을 하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일반 회계에서 지출 안 합니까? 예. 그러면 10년이면 6억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진흥기금은 그대로 살아있다 치더라도 어찌 보면 원금을 까먹는 그런 셈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한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컷 앞에 책임자들이 모금을 해놨는데 그걸 이런 차제에 폐지하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시세도 세입이 줄어가는 상태인데 이렇게 자꾸만 원금을 깎아먹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기금을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기금을 깎아먹는 거 아니고요. 이 이제 폐지를 하면은 이 기금 전체가 일반 회계로 일단은 세입 조치되고 이제 이 기금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이제 그 해마다 그 일정 부분을 그 일반 회계에서 이제 확보한다 이 뜻이고 다음에 또 이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높아지고 기금이 오히려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금이 오히려 더 또 효율적이겠다 이 생각적에는 또 기금을 다시 또 뭐 조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아마 한 번쯤 대비를 해보는 것도 안 좋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제로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해볼 그런 방법이 없지 지금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세도 세입이 근본적으로 많이 지금 똥이 나잖아요. 세입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폐지를 함으로써 결국 돈도 더 줄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안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금리 시대가 좀 뭐 변동이 생기면 이제 다시 생각해 과장님 보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은 그때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한 뭐 4%대 준다 하면 그때 32억 더로 기금을 해 놓는 거죠. 그건 아니지. 다른 기금 좀 제일 진행 기금이는 지금 근데 그런 걸 과장님 좀 장치를 좀 해놓으십시오. 이래 해놓으면은 과장님 또 어디 딴 데 가시고 나면 또 뭐 아무 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가 예, 그 과장님께 진짜 좀 확실하게 해놓고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좀 전에 과장님 질문을 했고 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걸 좀 심사 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뭐 3일차, 4일차 하든지 그때까지 과장님 기획예산 쪽에서 그런 공문을 생산 받아가지고 그걸 속기록에 남기고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폐지하는데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이 폐지해서 이 30억이 들어가야 이번 추경에 이제 예산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기획예산 쪽에서도 이게 폐지가 안 되면은 추경 전체가 다 세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획예산 쪽도 그런 좀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화예술 쪽의 그 지원금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연 8천에서 1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 이후에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기수 의원님으로부터 또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문에 심사부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부를 하면 이번 회기에 이거는 해야지.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해야지. 그러는 거고 우리 됩니까? 그때까지 그 하나 적어보고. 그거 만약에 안 되면 또 이번에 예산 편성 대회를 못 하겠는데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보면 그 기금 총괄 운영 부분은 예산 담당하는데 이번에 그 폐지를 하면서 시장한테 그걸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 드는 기간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에서 간담회 결과도 아마 해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방침하면서 한다고 그걸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걸 사본으로 나중에 좀 제출하는 방법을 하고 이거는 뭐 내일 하나 뭐라 그러면 내가 똑같은데 예. 그런 걸 조건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회의 소비로는 다만 예, 그렇지. 아마 우리 한번 방침에 예. 뭐 8천에서 1억을 갖다가 금액은 명시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아는데 예. 근데 있는 거를 갖다가 방침을 받아놓자 이거지. 기금을 폐지를 하면서까지 그걸 안 해준다는 거는 말도 안 돼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예.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례 처음 많이 하는 사람 피양이를 처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받아올 수 있다니까 그걸 하나 받아오세요. 나중에 그러면 그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한기수님 하신 거 해주시겠죠? 내가 그렇게 제안을 안 했는데 제안을 아예 묵살시키고 가든지 그걸 받아오시면은 모레 우리 모레까지 조례하잖아요. 예? 목요일 날까지 조례하잖아요. 목요일 날 그 뭐 마지막 순서에 넣어서 그때 마무리 짓자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님 생각도 어떻습니까? 그럼 뭐 다른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럼? 이건 굉장한 걸 정해져야 이게 안 되면은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경에 지금 방송대 녹수도 안 되니까 그 오만한 방금 심사보로 해서 정했습니다. 예,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대해 주시다. 여기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금 31억 4천인가에 있는데 이것을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서 그 예술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하시면서 그러면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기금 이율 이상으로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요구는 한 8에서 1억을 지원해줘라. 그래서 일단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기금 이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이상으로는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8천에서 1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검토 결과는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기금 이율 이상으로는 지원해준다 했으니까 4천만 원 이상 이제 되는데 자기들이 8,100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건 검토해서 우리가 그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 이율이라는 게 지금 올해 기준 이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이율이 더 내려가면 그 기준 이율이 올해 이제
기준 이유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 4,200만 원 지원됐으니까 4,200만 원 이상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8천에서 1억을 해둬라.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 그럼 뭐 지금 간담회 결과가 그쪽 예술 관계자들하고 이 의견 차이는 좀 배론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지금 현재 사실 일대까지 한 6천, 7천 이게 지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년의 평균치는 저희들은 뭐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한 6, 7천 정도. 예. 자기들 일단은 뭐 또 예산이 또 뭐 좀 운영할 돈이 넓어지면 또 뭐 자기들 요구대로 파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전의 평균 정도는 저희들은 해주려고 그건 이제 문화공부과 입장이고 기획예산 담당한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 기획예산 담당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했거든요. 이 기금이 폐지되게 운영 조례가 폐지를 하려고 시작된 게 이제 기획예산 쪽에서 일반인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최종 책임은 기획예산 쪽에서 져야죠. 일단 그때 그 간담회 때도 기획 시군자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그렇게 뭐 요구하는 100%는 안 되지만은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매년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시장의 방침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금액에 대해서 방식은 받는 건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만 하는 경우. 예산. 인사님. 이건 거제시 문화예술기금 운영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지원을 받던 단체에서 우리 자기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문화공부가 올릴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예산 시작하는 게 전이고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공모를 하거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예술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은 그 돈이 예산 이제 아니 폐지되고 난 후에 폐지되고 나서도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단체에서 얼마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다 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어떻게 단체가 신청을 하면은 과장님 맞아 자기들이 단체에서 얼마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공부과 우리 단체 이렇게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면 문화공부가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다 주라고 다 못 주고 그럼 예산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 편성하면 우리 이제 총사위에 이제 거기 우리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할 것이 지금 저거 주라고 답은 못 주는 거고 또 뭐 저 해가지고 약속한 대로 가고 시장 약속한 대로 해가지고 저 와서 1억을 줬다. 우리가 해마다 6천만 원 정도 줬는데 우리가 그 앞에 뭐 자료 받아 보면은 그 저희들이 그거 심의해서 아이고 잠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이상. 금액이 뭐 8천이냐 1억이냐 뭐 어떻게 들어가 4천이냐의 차이가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4천 얼마가 이자액 전체가 아니었고 이자 수익의 80% 아니었습니까? 80%였고 20%는 계속 적립되는 체제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뭐 피해라든가 불만이 이 예술단체나 예술인들한테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기수 의원 좀 전에 그렇게 한 거 확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상 제2항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은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오늘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버티니까 못 이기겠네. 또 다른 과도 또 해야 될 거고. 살정 제3항 거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살정 제4항 거제 시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고장 노시서 제안 정해 주시오. 제 시시는 시시 아니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어영목입니다. 올해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53페이지입니다. 거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본 조례는 이 전부 개정 조례로서 뭐 전체 고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실 새로운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종전 조례에서 그대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8일 시달된 그 행정자치부 지방시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거제 시세 기본조례 중 상위법과 그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과 가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거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관계 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조항은 삭제하고 종전의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그 전부 개정 조례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예산서 구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지난 3월 16일 제 519회 조례규칙 심의에서 모란 가게 되었습니다. 55페이지 거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명을 거제 시세 기본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조례 의견을 아시다시피 보면은 제일 먼저 거제시 그 명칭이 먼저 나오는데 유독 이 세무 조례만 이 거제 시세 거제 그 시세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시 명칭이 없고 뒤에 시세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전국 다른 지자체 조례 보도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경남도에서도 2010년도까지는 그 경상남도세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썼다가 2010년도 그 말부터 경상남도 도세 조례를 전부 다 명칭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대로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안 맞다 싶어서 새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가징수 사무의 이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와 시시의 부가징수 사무 중 납세 보시서, 독촉장, 체포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시와 시시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면장, 공장, 소속 공무원에게 이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 조례에만 5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 특례에 관한 그 조항으로서 이 자동차 등록령과 등록령에 따라 거제시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 사무를 시 관할 이해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지방세법과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이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신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2015년도에 그 자동차세 신고 업무 위탁 관련해가지고 시도 간, 시군 간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그 차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 이 폐차를 한다는 걸 했을 때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그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서 그 1항의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 송달의 방법을 한다. 그리고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 우편 및 전자 송달의 방법을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 8조에 나오는 사항은 그대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으로서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법계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존 조례 16조에 나온 사항은 그대로 16조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체납 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거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34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그 조례 47조부터 51조까지 나오는 조례인데 여기에서는 종전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조례에 전부 다 같이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규정 사항은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 1조에서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이전 등록 등 특례에 관한 조항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과 업무 보고서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거세 시세조례 정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그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 그 기본안에 따라 거제 시세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제 시세조례를 거제시 시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시세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25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한 내용은 전부 개정 조례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거제 시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제 시세조례를 거제시 시세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안제 3조에서는 시세의 부가 징수 사무의 이임에 관하여는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앞에 보고드린 3조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 5조 담배 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가세 면제자의 신고사항으로서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가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일가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한 또는 보세구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 6조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로서 시의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많은 이는 지난해 조례 개정된 그 내용 그대로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의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은 각각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표준 세율은 시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 원이고 밑에 법인의 세율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 출자 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 제7조는 주민세 제3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역시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표준 세율은 사업소 연 면적당 평방미터당 250원을 표준 세율로 하고 있는데 또 건물 연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는 면제가 되는 상. 안제 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 9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또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준 세율이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그런 그 업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제 11조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로서 1항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항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3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 12조는 재산세의 중과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고. 기존 조례 13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안제 13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토지 등의 가세 표준의 1,000분의 1.4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조례 15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구도시 객세 조항인데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장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를 받아 고시해야 한다. 그리고 양에서는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재량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 조례 1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제15조는 재산세 납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기가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서 세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제 16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로서 이 세율은 같은 조 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 개정에서 거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데서 거기 나오는 조례 제명을 거제시 시세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 시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규와 생별 영향 분석 평가서 등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는 이상으로 거제 시세와 거제 시세 기본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나주사 보고가 총무사의 전문위원 정경민입니다. 6페이지 거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이용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하여 시민과 가세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거제 시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물로 참고해 주시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세조례에서 거제시 시세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1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이용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구성하여 시민과 가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 시세 기본조례하고 거제 시세 조례하고의 개념의 차이는 뭡니까? 이 법이 가있는 우리 상위법이 하나는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하나는 지방세법이 있고 그 관련법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각각 대출이 풀려야 되는데 기본조례에서는 그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 입법 부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체납 처분 이런 그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시세조례에서는 그 세율이라든지 그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세율이나 그 납기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법론에서 시세조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네요. 지금 이제 여기 기본조례안이나 또 시세조례안이나 지금 이제 현행 법령하고 중복되는 거는 다 줄여서 이렇게 이제 뭐 몇십 조항이 있는 걸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뭐 잘 못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줄일 것 같으면은 남는 게 지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만큼만 줄이고 말았죠?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 이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 차출을 해가지고 이 기존 어떤 지자체 조례를 전부 내놔놓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게 하니까 지방세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 전부 다 규정하고 있고 하는 게 복잡하고 하니까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그 작업한 결과에 나가지고 그래서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 시제조례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래서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표준안을 만든 겁니까? 예, 그 표준안이 전국에 시대를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뒤에 걸 좀 물어보겠는데요. 기본조례에 뭐 아는 기본적인 내용을 해놔 별로 뭐 지적할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시제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 이후에 보면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물론 기본조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업부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조례에다 위임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다 떼어버렸네요. 왜 그렇죠? 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 조례에다가 제한 이유를 내가 읽어볼게요. 69페이지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거제 시세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가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여기에 조례 안에 개정 조례 안에도 그대로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72페이지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 제7조 세율 법제 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법이라는 게 법제 81조라는 게 76페이지 보시면은 81조 세율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의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예.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조례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2항 부분이 들어가줘야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이 되어져야 그 조례를 보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사업소의 재산분의 표준세율을 시장이 이 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종업원 주민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내용도 전부 다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당초 조례는 아마 뭐 그런 사람이면 지금 남아있는 이 개정안 이 부분도 거의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필요합니까? 그냥 뭐 거제 시세조례 이래가지고 뭐 지방세법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시제조례로서 그 법에는 금방 안녕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뭐 제곱미터당 250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걸 얼마 받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법에 그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게 조례로 명시를 해줘야만이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신다라면은 그럼 그 뒤에다가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조례 아니냐. 어차피 그 조례를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법에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표기를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전국이 똑같이 시달된 겁니다. 이게 우리만 위한 자세는 아니고. 물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의 가져가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제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적에
지방세법을 따로 찾아보지 않고 국세법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도 무슨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면 넣으면 되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넣을 수도 있겠죠. 이 넣는다 해가지고 그 기존 이게 뭐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너무 강금한 조항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 그 행정부 전체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번 원래 있던 기본조례나 시세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만 봐도 내가 이런 뭐 지방세를 얼마나 내야 되고 하는 것들 개념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는 개념을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예.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이게 법 제72조에 보면은 이 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 기본법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사망의 체납자에게 이건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것 같거든요. 사망 제6조 사망의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납자한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채권자 이게 오류 아닌가 싶은데 체납자 맞습니까? 채권자 앞에서 알려야 되나 법이 지방세 기본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72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페이지 몇 단? 그 지방세 기본법 58페이지 예. 제 72조에 준해가지고요. 예. 우리 조례 56페이지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에는 1항, 2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3항이 있어서 제가 조례에 이렇게 3항을 넣어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1, 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겠구나. 죄송합니다. 체납자가 맞아요? 이게 사실상 이런 거다 뭐 체납자에도 돈을 이중납부 받는다든지 또 이래 가지고 체납자에게 돈도 생깁니다. 자기 채권자 채무 관계는 교부금이라는 돈을 또 법입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또 배당을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체납자가 예를 들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은 돈을 지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금구에 지금구에다가 애탈한다 이런 뜻이죠. 이 조항은 사실상 우리가 뭐 세금을 안 내가지고 뭐 차량을 뭐 공매 처분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세금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 이런 거는 갖다가 뭐 본인이 그 직접 지급을 할 수 없으면 이제 금고에 대치를 해놨다가 자기 충고하면 지급하고 하는 그런 거. 체납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8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 구성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이게 법에도 제가 보니까
법 제41조 1항에 41조를 찾아봤는데 이 구성하는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이 있는 건가요? 지방시의 기본법 제141조에 보면 지방시의 시의원회 설치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시의 심의위원회를 둔다. 네. 그 다음에 쭉 그 내용은 뭐 심의 그 하는 내용은 나와 있고 그 외에 다른 조문에 보면은 시행령이라는 이거 시행령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시행령 구성하는 건데.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기존 우리 조례 아니, 그러면 요걸 예. 좀 봐요. 시행령에 따른다 이래 좀 해줬으면 참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냥 제 41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시세 기본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거제 시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세가 아니고 그게 시세라니까. 시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화 거래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의를 숙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관을 모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정 공윤석입니다. 거제시 건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위원회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건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조례를 그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선배를 특정 성별의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법 성별구획 유지에 맞추어 개정하고 건고약정 성별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연산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건고는 매년 반기별로 연산 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건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비 공개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3번 참고 사항의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8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3항 하단 부분에 밑줄진 부분에 다만 민간 전문가의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며 위촉위원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개정조례 안에는 과반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양성 행정금 기본법 그 취지에 맞추고 현행조례 제6조 지정 공표와 약정 제2항 5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6조에 제2항 건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난과 건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건고 업무의 지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킨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증 날인함으로써 약정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행자부 예규에서는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금고 운영사항 보고의 자금 운용사항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 등을 분기별로를 자금 운용사항은 분기별로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 및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사항 등은 반기별로 개정하고 제2항의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보고사항에 추가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제10조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에서 시장 금고 약정서의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행급성 협력사업은 공유예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를 제1항 개정안 제1항 시장은 모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금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의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시고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 공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고약정 협력사업은 전부 현금으로 출연하고 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해가지고 예산의 편성해서 집행하고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으로 총액은 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예산 편성 집행 내역을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관련 법규와 업무보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넣어서 보고해 주시기 총무사의 전문위원 전등래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이촉직위원회 특정 승인 이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군행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금고약정 성립과 관련한 제6조 제2항 우단 신설과 전산 시스템 보안 강화를 구정하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실정됐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금고 약정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력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받죠? 3년 연간 2억 2,500만 원 해가지고 6억 7,500만 원 4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두 개 금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농협은 이제 연간 2억이고 경남은행은 2,5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회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회계는 현재 농협하고 일반 회계를 농협에 해도 됩니까?
일반 회계는 제1건고 그 이제 우리 건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1건고 연구를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그때는 1건고는 이제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하고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잖아요. 예예. 아니 그 지방재정법에 거기 77조에 보면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만 이렇게 아래와 같이 근거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협하고 그러니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일반 회계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닌데 저 농협 중앙회가 이제 그 1건고로서 일반 회계 그럼 은행법에 해당하는 은행 중에 농협 중앙회는 거기 포함된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두 개 다 우리는 그러면 은행법에 따르는 거네. 기금은 경남은행이고. 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협력사업비가 이제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16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2016년 그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이제 돼 있고요. 항목이 뭐로 잡히죠, 세입? 항목은 세입 관리 담당 윤목입니다. 항목이 금고 협력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입에서 징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 항목에 금고 협력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협력사업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약정은 3년이지만 3년치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그러면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협력사업비로 우리가 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하셨죠? 예. 그걸로 잡히면 실제로 세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입은 그렇게 잡히고 세출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출에는 지금 3개년 동안 그 2014년도에는 희망복지예당 기금 조성으로 출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장학기금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희망복지재단과 적립금으로 그 장학기금하고 두 개 같이 해서 그 1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이 올라왔겠네요. 예. 그럼 1회 추경에 희망복지재단하고 장학기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반씩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반 회계로 갔다가 다시 희망복지재단으로 다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로 주는 겁니까? 사업비가 독립돼. 그 지금 희망복지재단 하고 그런 주민생활과에 세출산에서 가정했다가 그런 거 주는 가서 이렇게 또 장학기금은 교육체육과에 편성해가지고 교육체육과 서비스 지원하고. 그 협력 사업비는 뭐 주로 그쪽에 쓰라고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체 뭐 회계 이어가지고 일반 예산을 편성해 안 쓰고? 일반 회계 편성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올해처럼 이제 그 희망복지재단하고 장학기금하고 두 군데를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추경에 장학기금 반, 그다음에 이제 희망복지재단 부교육도끼 그리고 저소득 계층도끼 그 자금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임명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사례를 선고합니다.